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아내들이 꼭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남편의 두 번째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남편들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내의 두 번째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두 번째 필요는 남편이 아내와 대화의 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아내들이 왜 그렇게 간절히 대화를 원하는가 하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아내들이 왜 그렇게 대화를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외모상의 차이 이상으로 감각기관과 사고방식과 의식구조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은 시각과 후각이 예민합니다. 짐승들을 보아도 수컷은 냄새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을 보면 생각이 확 달라지고 나체 사진을 보면 즉시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시각과 후각이 그렇게 예민하지를 못하고 청각과 촉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좋아하고 피부적인 접촉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에서도 남자들은 어떤 일을 볼 때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일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데 비하여 여자들은 사물을 부분적으로 보고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과론자들인데 비해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과정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나무를 보라고 하면 숲을 봐버립니다. 그리고 저걸 벌채에서 팔면 얼마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 나무를 보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섬세하게 보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꼬부러졌다, 또 잎이 이렇게 벌레 먹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를 따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하면 아내들은 낮에 집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남편들은 그것을 끝까지 다 들어주지를 못하고, 아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요 하면서 결론만을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의식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는 결과를 총기게 하시고 여자를 통해서는 과정을 총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자만 산다면 세상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만도 없고 되고 안 되고만 따지는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 있어야 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여자들이 원하는 대화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의 대화와 행복을 위한 사랑의 대화입니다. 생활의 대화란 밥을 먹읍시다, 양말 어디 있어, 월급봉투 가져왔어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위한 실무 대화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사랑의 대화란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행복해요 라고 하는 등의 말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직접 필요는 없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절대로 필요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원하는 대화란 전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대화가 아니고 후자인 사랑의 대화입니다. 일상생활의 대화는 아무리 많이 해봐도 생활에 편리는 가져다 줄지 몰라도 행복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화는 인간을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화를 원한다는 것은 곧 행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자들이 이것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여자들의 이런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선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사람의 공동 관심사를 개발해야 되고 대화의 테크닉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 관심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입장과 내 얘기만을 한다면 그 대화는 오래가지를 못하고 바로 그쳐버릴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의 테크닉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서 가장이 대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모처럼 가족들 간의 대화를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아버지 나 약속 있어요 하고 빠지려고 하고 막내는 저 숙제해야 돼요 하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모처럼 모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 모이라면 무조건 모이는 거야 하고 강요를 해서 결국 모이기는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을 하고 우리 집도 가족들 간의 대화를 해야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저 용돈 좀 올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야 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벌어다 썼다. 친구들하고 늘 놀러만 다니니 용돈이 모자랄 수밖에.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봉사만을 열심히 해봐라. 왜 용돈이 모자라냐 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나서서 맞아요. 쟤는 용돈을 너무 많이 써요 하면서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가운데 애가 막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모처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가 결국은 용돈 투쟁을 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화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부터 관심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고 이것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아이들도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다 협조를 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 가족 모임이 차츰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족 모임이 아이들이 자기 가정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모임은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안 한다고 해서 가정이 당장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의 풍성한 가정을 만드는 데에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